자, 안녕하세요. 뉴스장터 장터지기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59조 TV 이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서 있을 때 정신 있는 놈 서정신입니다. 야,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2주 됐나요, 이번에? 앞으로 응. 3주 저기 3주 앞으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정신 TV의 서정신입니다 해요. 아니 근데 우리 서 위원장이 촬영 감독 촬영 잘하시더라고. 아니, 좀 끼가 있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우리 그 뉴스장터에 예. 리포터를 하는데 이제 노조위원장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노조 출범식에 간 거야. 인터뷰를 엄청 잘하더라고. 구수하게. 원래 방송국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저길 잘못 간 것 같아, 공무원을. 예, 맞아. 어쨌든 맞아. 그러신 것 그건 같아요. 이거고. 예. 오늘 갖고 온 얘기는 뭐 좀 그 대전시 산하기관 임원들의 그 임용 문제가 좀 공무원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거 뭐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동안에 우리 허 시장님이 일단 관피아는 없다. 기본 틀이. 기본 틀로 예. 이렇게 이제 가지고 들어오셨었는데 예. 그 동안에 어떠한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임용이 되었고 예. 과연 임용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찬성과 반대 논란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한번 그래요? 예, 오케이. 아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만족하나요? 최근에 그 산하기관 그 임원들 그 임용한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특별히 공무원들이 반응을 하진 않나? 공무원들이 당사자고 응. 또 산하기관 그 직원들이 이제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사람을 갖다 놔도 어떤 사람을 임명을 해도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난번 권선택 시장님도 산하기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지만 말이 좀 있었죠. 우리 뭐 허 시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임명하신 분들도 하여튼 뭐 좋다 잘했다라는 그 평가보다는 불평불만이 더 많이 있는 그러한 형태죠 아직. 제가 듣기로는 우선은 공직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자리가 없어졌거든요. 우선 관피아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시 본청의 3급 국장들 또 4급 서기관들이 퇴직 2년 남겨놓고 3년짜리 같은 게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맞습니다. 이걸 지금 다 틀어 막으니까 갈 자리가 없으니까 우선 손해를 봤다라고 보는 거고, 이 손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사 숨통이 콱 막히니까 그렇지. 그 요 밑으로 불만이 또 연쇄적인 당연하죠.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산하기관에 가면은 그래도 일 자체가 좀 수월해. 어찌됐든 간에.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느닷없는 이 뭐가 딱 등장하면은 이거 가리켜서 하기도 어렵고 여기다가 고집 부리면 더더욱 어렵지 일일. 맞습니다. 이래서 내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은 불만은 쌓여 있다. 다만 그 드러내지 못하죠. 당연하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니 지금 뭐 좀 얘기가 되는 분이 그 대전 경제통상진흥원장 배상록 씨.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분 이렇게 이제 봤을 때 흐름이 이분이 정피아인지 관피아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태인데 일단 그분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에서도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불만이 많죠. 저도 이 배상록 씨가 저기 경제통상진흥원장을 갔는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글로 가게 됐는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분이 원래 어디 기재부 출신이요? 맞습니다. 기재부에 과장을 했던 분이요? 예. 그리고 퇴직했다가 다시 대전시에 들어왔다가 예, 그렇죠. 산하기관 그 기관장으로 가신 거네. 아니 기재부 맞습니다. 있다가 나갔는데 그때 대전시가 그 직급을 2급 자리를 만들면서 자치단체 하나씩 다 줬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제협력관? 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2급 자리로 이분을 모셔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10개월 동안 뭐 경제협력이 제대로 되는 둥 마는 둥 전혀 성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경제통상진흥원 공모하는데 떡 소를 내서 가시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이상하다. 그래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대부분이 지금 이제 원장들이나 이 이사장님들 예. 이분들 공모하면은
서로 하시려고 이제 조금 그렇죠. 안 좋은 이야기로 하면은 대가리 디미는데 아이, 그렇죠. 예. 머리 그렇죠. 디미죠. 그렇죠. 그러는데 딱 한 분이었습니다. 1차 공모했을 때 한 분. 그러니까 2차 공모를 다시 했는데 또 한 분. 아, 물론 이제 이분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거기에 대결할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한 의욕을 사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예. 이게 좀 처음부터 거기를 가려고 이게 이제 그렇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 출발 자체가. 예. 그래가지고 기재부에 이제 사무관님으로 들어가셔가지고 98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17년도에 기재부 이제 과장님으로 이제 퇴직을 하시고 퇴직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된 겁니다. 아, 이렇게 기재부 사무관 갔다는 얘기는 고시가 늦게 됐는 그런 얘기인가? 느끼 되는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 이제 나타나? 고시 출신도 있고 이게 예. 사무관 우리가 이제 아, 특채도 있긴 특채도 있었지. 있었기 가끔씩. 때문에 개방형 같은 것들도 있고 이렇게 했었기 아, 때문에 어떻게 들어갔었는데 우선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늦게 공무원을 시작하셨고 예. 또 오래 가시지 않고 이렇게 해서 과장님까지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경제과학협력 실장님으로 이렇게 모실 때 기재부의 과장님이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의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분이다. 기재부를 막 꾸미니까. 기재부에 과장을 했으니까 대전시 예산은 예. 이제 맡아놨다. 나타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는 했었는데 그 10개월 만에 또 그렇게 모셔왔는데 성과가 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많지 않은 것 같았는데 예. 이제 다시 또 경제진흥원장으로 이렇게 가시니까 경제진흥원장으로 가시니까 거기는 불신이 이게 있구나. 왜 의혹이. 그런지라고는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부 과장으로 계시다가 그냥 내렸다면 예. 이것도 현직에 이제 열린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또 1년 동안 쉬었어요. 와. 퇴직하고 이제 17년 6월 30일 날 퇴직을 하고 곧바로 이제 7월 1일자로 해서 그 다음에 10월 30일까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본부장으로 가서 이제 다른 곳에 계셨었단 말이에요. 또. 그런데 기재부 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왔으면 계속 해야지. 거기에다가 이 그럼- 실장 자리가 예. 이제 2급짜리입니다. 2급짜리. 지금 높았어요. 직급이 이렇게 아니 상당히 이거는 높은데 2급짜리 2급 대우지. 그렇지. 이 배우를 배우지. 줬지. 그래. 대전시에서. 아니 그래도 나가면 2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기에는 이분이 기재부에 있다가 금방 왔었더라면은 후배들 좀 이렇게 전관예우 차원으로 그거- 예산 좀 빼오는데 그건 이 얘기가 됩니다. 어디가 쉬어갖고 그만 후배들 다 바뀌었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반피아가 아니고 정피아야. 결국 정피아 이러면은? 뭐 선거에 연결돼서 왔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아니, 예. 아니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뭐 우리 대전 지역의 출신이라면 또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괜찮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광주 대동고등학교 나오셨네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그 언제 한번 석연찮다. 언제 한번 기회다 한번 아마 봐서 이거 물어봐야 아마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아무튼 좀 고개가 조금 갸웃갸웃하는 나도 게 배상록 원장님이고 내가 예측컨대는 이런 것 같아. 예. 예를 들면 이제 선거를 하면은 당 쪽에서 누가 이거 좀 하나 체험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기관장, 시장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자생적으로 시장이 되면은 노!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쓰나미로 됐잖아요. 그러면은- 당의 입장을 무시 못할 수 있어. 근데 이거 보니까 광주 출신이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이분 좀 능력 있으니까 좀 써달라. 근데 1년 정도 공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허태정 시장의 선거를 직접 도운 건 아닌 것 같고 저쪽에 이제 당 쪽에서 당에서 도와줘가지고 밀어내는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를 거부를 못하는 거야. 그런 사례는 지난번 권선택 시장이었을 때 있었지. 뚜렷하게 몇 나타나. 많이 있었지. 있었지. 그때 몇 몇 있었지. 있었지. 많이 있었지. 예, 뭐 이상한 사람 뚝뚝 막 떨어졌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인사들. 위에서 낙하산 인사가 좀 있었지. 근데 그거 말고 또 뭐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이해가 잘 되는 인사가 이 설동승 사장 인사야. 이해가 자체에서 해서 우선은 자체에서 스타트 시작한 이제 설동승 사장님 임명. 예. 근데 왜 여기 노조에서 반대 많이 했잖아. 응? 엄청 시끄러웠죠. 노조에서 근데 시끄러웠죠. 특이하게 왜 내부에서 올라가면 다 좋아해야 되는데 내부 반대가 더 심했어. 아니 맞습니다. 노조하고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장님 측에서는 내가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할 때부터 예. 그 초창기 멤버거든요. 아, 예. 대전시 공무원이었다가 초창기 멤버로 가가지고 파견 이제 나갔구나. 시작을 했는데 예. 속속들이 내용을 다 알으니까 너무 잘 알아? 예, 노조원들이 나를 좀 싫어한다는 측면의 이야기를 아. 하는 거고 예. 그럴 수도 예. 있어. 맞아. 또 노조원들 쪽에서는 예. 그때부터 이게 수직적 그 권위의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속단위 조직 관리는 할 수 있겠지만 큰 기관장의 조직 관리는 그렇다. 좀 안 권위적이야 된다. 이분이? 좀 이제 노조 측에서는 그런 걸 노조 아니 쪽? 설동호 교육하면 굉장히 그 저기 한. 아이고 설동호 교육관님은 오픈마인드네. 정월초하루고 그냥 늘 누구나 봐도 똑같아요. 하나도 아니, 변함이 근데 없으신데. 좀 나는 이런 생각, 이게 연결이 되는 건지는 모르는데 허태정 시장의 은사가 설동호 교육. 맞아요, 그거는. 직접 담임 선생이었어. 선고등학교인가? 아니 어디인지는 모르겠어.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어디 그러면 연결돼 그렇게 있어요. 연결해가지고 좀 뭐 그 지역 그 뭐죠? 그 시설공단 그 직원 출신 중에서 하나 뽑겠다 하는데 그게 좀 연결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아닐까? 하여튼 추정해보건데 뭐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 것 아닌 같아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예산적이고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설동호 교육감님하고 저기 허태정 시장님하고는 뭔가 인연은 있으세요. 근데 인연이 학교를 학교라서 같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더라고. 예. 이제 학교의 은사님과 제자 간의 관계였었고 예. 또 고향도 같은 동양이 고향도 같은 예산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유, 뭐. 그럼 아무튼 뭐, 설동승 사장님이 내부에서 첫 스타트를 끊었는데 시끄러웠다는 거. 아니 근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좀 무난하게 잘 가고 있나요? 지금도 노조에서는 많이 아직도?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갈등이 좀 있어? 그래서 언론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이제 너무 관리형으로 간다. 그렇게 하고 직원 인사를 이렇게 해준다고 했다가 그렇게 안 해줬다라고 하는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고 일부 아직도 나왔어요. 그래도 우리가 관피하냐 정피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뭐 나쁜 인사는 아니야. 자체에서 자체 승진하는 발탁한 건 거에 좋다고 대해서는 봐. 우선은 참 바람직한데 어찌됐든 간에 노조 관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뭐 또 기관장 그렇죠. 됐으니까 노조하고도 예. 원만한 관계를 해야지. 거기에 이사님들이 또 좀 인사가 같이- 조금 이상했어요. 예, 같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세 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제 바뀌는 그러한 트릴이다 보니까 네. 일단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은 조금 이제 당황해한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이제 관피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경영이사가 이 대전시 주로 이제 행정직 이제 관리했던 대체적으로. 지원 업무를 받던 예. 이분들이 이제 관리형으로 경영이사를 갔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정피해가 온 거죠. 이철호 경영이사는 이 시청 출신은 아니고 보니까는 경력을 보니까 주택관리사 협회에 계셨던 분이네요. 예, 예. 이거 아니 한번- 주택하고 이 시설공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도 뭐 주택 업무가 좀 있나요? 주택에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거기 시설 콘크리트가 들어가니까 시설에 콘크리트가 그렇게 연결이 돼? 야. 아무튼 정피하라 이거지 이철호 씨는. 그랬는데 예. 이분이 오셔가지고 일단 내부적 상황을 잘 예. 파악하시고 이렇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알고자 하는 쪽에 주문 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다가 그러다 말았구나. 보니까 내부적 상황도 모르면서 직원들한테 쓰잘데기 없는 일을 많이 막 시킨다. 미션이 이제 막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직원들이 차라리 이거 옛날로 들어가자. 관피아가 낫다. 차라리 여기서 광피아가 낫다는 말이 나오는 거지. 자체 승진하는 것도 우리가 싫다는 거 해주고 예. 그 다음에 정피아를 갖다 넣고 이렇게 이제 분란이 좀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금년 3월달에 예. 3월달에 이제 기술직이 가든 시에서 기술직이 가든 기술이사에. 기술이사에 이제 그 전에 정피아를 넣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 그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제 만회시켜주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기술 파트에 거꾸로 이제 시의 행정을 지원 업무를 했던 행정직이 기술이사로 가는 이러한 인사가 누구야? 된 그 사람이 거죠. 누구야? 지성화 과장이라고 있어요. 아. 그때 그러니까 지성화 과장이 총무과장님을 지내셨는데
총무과장을 지낸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기술이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글로. 이게 무슨 인사냐, 이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배구에 말입니다. 배구에 키 큰 애들이 때리는 애들이 뒤에가 있잖아. 스파이크. 근데 얘네들이 슬쩍 다 뒤로 바꾼단 말이야, 이게. 실제 일은 지성아 씨가 이쪽에 경영본부를 하고 와서 했죠. 그렇죠. 이초로 씨가 밤에 와서 기술에서 하는 거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관리사 잘못 끼우는 뭐, 거야. 보이다 보니까는 아니 골키퍼 하던 사람을 센터포드로 내보내고 근데 잘못 가갖고 왜냐면 골키퍼를 한번 바꿨기 때문에 골키퍼를 못 두고 골키퍼가 절로 간 거예요 지금. 말이 되냐 그러면 이게. 얘기인즉슨은 그러면 지성화 그 이사는 예. 이사지 지금 이사죠. 예. 처음으로 간피화가 간 거네. 가긴 갔어. 간피아가. 그게 무너진 거네. 예를 들어서 간피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허태진 씨의 공약은 이게 첫 케이스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나요? 그 바로 직전에 하나가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노주에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체 승진을 했습니다. 아, 그 안에서 또 자체 승진 해주셨구나. 예, 예. 아니 자체 승진은 간피화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노주에서도 좋아하고 또 시에서도 뭘 안 해?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체 승진한 거에 그렇지. 대해서는 예, 예. 그건 그렇지. 그러면은 관피화로 첫 간 케이스가 그 지송화 이사인가 지금? 그렇죠. 그렇게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 되나? 그렇게 예, 봐야 예. 되겠네. 근데 그럼 그 공약은 일단 깨진 거네. 그때 당시에 우선은. 일단은 깨진 거죠. 예. 그게 이제 관피하는 없다라는 것은 그거 이제 깨진 거고. 3월 21일자로 깨진 거고. 근데 깨진 게 잘못 깨진 거야. 근데 깨진 거가 총무 갔어야 되는데 총 총무 경영 지원 안 이사로 하려고. 갔어야 되는데 기술 이해가 이사가 된다. 관피화를 안 하려고 네. 총무이사 뽑을 때는 지킨 거야. 지켰습니다. 끝까지. 맞습니다. 지켰는데 말이 많으니까 기술이사 자리가 나니까 맞습니다. 이제 간피화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조직 관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어거지로 그냥 야 아까 얘기한 대로 아니, 골키퍼가 센터포드로 가. 글로 이거 간 거야. 축구 이길 수 없어. 이러면은 아니, 그러다 보니까 또 소외되는 쪽이 어떠냐? 네. 아니 우리는 저기 기술직들이 맨날 거기 갔었는데 와, 기술직 열받지. 기술직이 때 열받는 우리 게 위원장이 아니에요. 기술직 아니야 기술직. 어? 맞습니다. 그걸 대변해 주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꼭 대변인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하여간 공감하는 부분이구나 그 부분은. 아니 당연히 공감하지. 공감하죠. 당연히. 그렇지. 아니 왜냐면 조금 하여간 뭐 문제가 네. 있는 것 같다. 네. 아니, 그러니까. 기술직 입장에서는 열받지 이제 사실. 말이 안 되지. 아니 말이 안 되지. 진짜 모양이 아니야. 자기네들 승진 가는데 숨통 터주는 건데 그러니까는. 한 자리 숨통이 근데 사실은 늦어지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성화 과장님은 이 자리를 가지 말고 경영회사를 다른 갔죠. 자리에 그렇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가고 이쪽 자리는 진짜 기술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맞는 기술직들이 갔어야지. 맞죠. 원래가 그래야 시하고도 대화가 되고 일 자체가 수월해지는데 인사의 꼬인 거야 여기서. 철학이 있어야 돼. 철학을 잘 시키고 이게 음. 변동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요거 좀 두 가지 문제가 있네. 간피화도 무너지고 예, 인사도 그렇죠. 적재조세에 간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잖아요. 관피화를 100% 지킬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무조건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난 절대 반대지.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응. 예. 그 중에서 필요한 분이 있다면 적재조소에 그 능력을 활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관피화는 깨긴 깼는데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냥 행정관리지 요 얘기 기술로 갔네. 좀뭐 하고 가죠 뭐. 응. 김경철 도이철도 사장님 오신 거에 대해서도 응. 이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이게. 그 맞습니다. 부분은, 예, 요것도 좀 잠깐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제 사장 모집 공고를 7월 3일 날 모집 공고를 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관피화는 없다고 그러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지원자가 없었어요 첫 번에. 예. 이제 지원을 했을 때 딱 두 분이 지원을 한 겁니다. 음. 근데 원래 이 추천을 하려면 복수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혼자 갖고 단독으로 안 되죠. 단독으로는 하려면 다시 네. 재공모를 해가지고 다시 해서, 올라가야 그래, 되는 거죠. 그렇죠. 배상록 원장님처럼 예. 두 번을 해서 올라가는 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도 좀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틀림없이 재공모 할 거야라고 언론에서 예측을 미리 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제공했어요. 똑같이 제공무로 갔어요. 왜냐하면 예. 한 분은 적격, 음. 한 분은 부적격. 아. 그러니까 추천을 한 분밖에 안 하니까 추첨은 두 분을 두 해야 명을 해야 되는데 보다니까 되는데, 규정이 자동방으로 이제 제공무를 한 거죠. 예. 그 제공무를 7월 26일 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와 여기는 내정된 사람이 없는가 보다 예. 하고서 이제 11명이나 막 들어오는 겁니다. 아, 여기는 정말로 투명하게 예. 실력대로 보는구나. 아. 이러면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약간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관리형이었다. 이제 각 그, 전임 사장님들이. 예, 시설 예, 이제 예. 도시철도공사의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형이었고 물론 이제 오신 분들은 뭐 정피아도 많고 이제 우리 관피아도 있고 막 뒤집어 섞여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계획형이고 뭐 이게 정책 잘하고 좀 거기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약간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도 보도가 그렇게 좀 나고 예, 예. 분위기 잡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예.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아 여기는 없는가 보다. 예. 그러니까 왕창 몰려가지고 11명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예. 11명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막강한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온 거예요. 음. 거기에 이제 이번에 이제 내정자로 이제 임명까지 되신 임명되시죠. 김경철 한국교통 연구원장이. 연구원장님이 지원을 하셨고 예. 또 지역에 그 모 교수님 그쪽에서는 전문가라고 아. 하시는 분도 이렇게 지원을 그 하시고 교수도 왔었어요. 예, 예. 그리고 코레일 임원도 왔었고 아, 코레일 전직 임원이 현직 예, 전직 임원이 전직 왔었죠. 임원도 오셨고 그래서 나름 이때는 이제 다양했네. 다양한 나름대로. 분들이 11명 이제 다 예, 들어가서 이렇게 예. 했었죠. 그래가지고 워낙에 실력이 빵빵하니까 이제 세 분을 추첨을 한 겁니다. 그 중에서? 그렇죠. 두 명인데 세 명을 추천했다. 원래 예. 이제 두 명인데 세 세 명을 명을 추천했어요. 워낙에 이제 좀 센 사람들이 왔다. 예.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라고 하는 직무와 업무가 있는데 예. 기획형이 필요하고 정책형이 필요하냐. 그 도시철도공사의 운영만 잘해서 예.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 대전 시민들이 편리하게끔만 해주면 되는 것이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하실 일이지. 대전시의 교통망이 어떻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걸 개선해야 우리 도시철도가 좋아지고 이거는 대전시 정책에 대한 간섭일 뿐이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있었어요. 이제 연구원이나 그 전문가들이나 이분들이 하실 때 대전시를 위해서 본인들은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이 트램에 대한 논란도 결론은 시에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시의 공무원들의 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발서 끝나서 지금 철도를 타고 다닐 판국인데 아직도 미적미적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태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 데에서도 본인들이 바라다 본 거를 주장하는 분들이 이 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됐거든요.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전문가가 오고 정책 기획가가 필요하다면 아니 자문을 받을 때 폭을 넓어서 좀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문을 받아서 이 해결을 책을 해야지. 여기 와서 도시철도 사장이라고 와가지고 했는데 뭐 교통의 전문가다. 그래가지고 시의 교통망을 그 사람한테 자원을 받는다? 이거는 주객이 전도되는 잘못된 시정이라는 거죠. 도시철도는 잘 그래도 관리하면 자기 거나 관리하는 잘하면 되는 그나마 상황인데. 보면은 보니까 김경철 사장이 그래도 서울에서 거기 도시철도 9호선 네, 그 민영화된 9호선의 사장을 했단 말인데 이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도시철도의 경험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뭐 이분이 내가 보기엔 대전 와서 도시철도에 대한 감나라 배나라 할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아니 근데 옛날 그 전직을 보니까 한국교통연구원장도 하셨네. 국가기관인가 이게?
맞습니다. 국가기관입니다. 이거 정책통은 정책통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이분이 시정연구원에 계시다가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대전 아니 서울시. 예 서울시의 시정연구원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이 시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도 따지면은 세종연구원이죠. 대전 대전 세종연구원. 이게 대전 그렇지. 세종연구원과 같은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전신. 그런데 이 예전에는 그러한 연구소가 있기 전에 그 전문가들 석박사들이 우리 대전시에 자문해 실국에 하나씩 있었어요. 네. 한 분씩. 실국에 우리가 도시계획 상임위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거기에 있었어. 교통 파트, 도시계획 파트, 이제 환경 파트 이렇게 묶고 경제 쪽에 경제 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자문해주고 이제 서포트해주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예 맞아. 그런 것처럼 이제 비슷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을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렇게 쑥 들어가는데 그게 언제냐? 내내 이제 그 시정연구원에 들어가서 이명박 시장님이 계실 때 이제 서울시장 있을 때 그때 이제 인정을 받는 아. 거예요. 그 이제 코드가 이제 맞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하철 건설본부도 가고 또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도 가고 한 거지 지하철 하나만의 전문가라고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노조에서 반대를 한 거는 민영화 시킨 민영화 전문가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지. 그렇게 좀 됐었구나. 근데 나는 이게 보니까 특별히 뭐 간피하다 정피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전문가라고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9호선 그나마 운영 관리하는 거요. 그렇지. 그것도 능력이에요. 그럼 그렇지. 9호선이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예. 서울에서. 예. 그러면 정책도 전문가지만 그 9호선 관리하는 사장으로서 많은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면 대전시 도시철도 관리하는데 나는 적합하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응? 안 그렇습니까? 충분히 그런 시각도 가질 수 있고 다만 이제 이분이 그 내가 보기엔 대전시 도시철도를 민영화한다는 생각할 수는 없는 아이, 상황이지 그건 아닌 것 않습니까? 같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9호선의 그 민영화하는데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노조 입장에서는 우선 거기에 대한 반감을 그래. 드러내지 아니 않았을까? 이분이 민영화를 주도하고 그러지 않아. 왜 그러냐면 적잖아는 지금 1호선을 누가 민영화를 해. 그렇지. 내가 저도 안 가져가지. 괜히 그냥 솔직하네. 우려해서 한번 한 거지. 오케이. 그럼 김경철 사장도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네. 근데 다만 이분이 이제 과연 이 관리를 잘 할 것이냐? 요건 좀 두고. 하여튼 캐션 마크라는 예. 거죠. 또 한번 짚어줄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최근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쭉 가다가 네. 결론은 이제 다시 이제 도시 마케팅 공사 마케팅 공사의 상임 이사로 9월 6일자로 음. 이제 의회 총무 담당관으로 있던 이제 민병훈 총무 담당관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여기는 관이 들어갔네. 관피아가 또. 예, 그래서 이제 네. 몇 분입니까? 6, 7명입니까? 7명? 7명 중에 2명이 이제 관피아가 관피아라고 들어가 하시는 있는 거죠. 거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첫 관피아는 좀 모양이 안 좋은 관피아고 요거는 보통 통상적인 관피아네. 통상적인 거지. 예. 예, 맞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위원장도 지금쯤 퇴직했으면 저 이사 정도 갈 수 있는 통상적 기술적인 이걸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의심도 하고 있어 사실은. 응? 이런 주장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 그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예. 저거는 좀 이렇게 모양새 예. 있는 관피아네. 옛날에 했던 응? 자기가 관련돼 있는 곳에 이렇게 가는 그런 그 관피아네. 근데 자, 오케이. 아니 이제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유튜브에 와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 있어요? 우리 이 시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일부 있어. 오해를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있어. 뭐 서정희 저 새끼 지가 어디 저기 도시철도공사 뭐야 기술이사로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니까 심는다. 그런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나는 지원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뭐 지원해서 다 짜고 가는 거지. 아이고 참. 관피아는 짜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시에서 출입을 오래 해봤지 않습니까? 뭐 정선배도 마찬가지로 오래 해보면서 인사는 말입니다. 그때 달라요. 맞습니다. 뭐 말 맞다나 관피아는 없다. 게다가 다음 인사에 관피아를 땡기려면은 아니야 관피아가 필요해. 그러다가 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가서 전문가가 필요해. 또 저쪽 가서는 또 정치적이 필요해. 다 빙빙 돌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허태정 시장 관편 없다. 그거 계속 믿지 말고. 아니요, 그럼요. 아니 나는 어떤 측면에서 관피아도 필요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그건 뭐 절대 반대하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능력도 없는데 막 그냥 뭐 인사를 위해서 한다든가 모든 자리를 그냥 관 출신들을 보낸다든가 이거는 하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아니지. 내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것은 짚어보세요. 네, 네. 제가 올해 그만뒀는데 네. 작년에 일단 이렇게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 임원들은 그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대체적으로 앞으로 그러지. 이제 사의 표명을 해서 음. 이렇게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그렇지. 예, 많이 이렇게 하지. 이제 같이 동참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나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주위에서 너 안 나가느냐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아직 나갈 처지가 못 된다. 그렇게 나는 사양을 했지. 내가 도시철도 이사로 안 내보내줘가지고 쉽지 않는다는 거 좀 오해 좀 하셨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 예, 다음에 예. 또 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